괜찮아야 하는데 괜찮지 않다. 그 한 줄 성재의 소리에 이수빈의 목이 막혔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요. 달콤한 말보다 이런 말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말은 약함이 아니라 믿음이거든요. 이수빈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둘만 아는 말로 답했습니다. 불멍 생각나요? 그건 둘이 캠핑에서 나눴던 웃기고 엉뚱하고 예측 불가능했던 기억의 암호 같은 말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때 좋았지라고 말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 기억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박성재가 답했습니다. 비멍도. 헤어졌다는 소문이 퍼진 지 24시간도 안 돼서 박진석은 재벌 집안의 건사라는 이름으로 박성재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더라고요. 사람들은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끝났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믿어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박성재와 이수빈이 헤어졌다. 이제 둘은 남남이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질 거다. 이런 결론은 소문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신경안정제이었습니다. 하지만 슈올츠 그룹 주변에서 예쁜 결말은 늘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어요. 박진석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고 기쁘지도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박진석에게 감정은 믿을 게 아니었습니다. 감정은 늘 흔들리고 흔들리면 집이 흔들리니까요. 박진석이 믿는 건 오직 하나 번영이었습니다. 회사의 번영, 집안의 번영. 사람들이 흔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에서 박진석은 관리자처럼 살았고요. 자식들은 사랑의 대상이기 전에 통제해야 하는 변수였고 결혼은 축복이기 전에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헤어짐 소문을 듣자마자 속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끝났다는 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 소문으로 자식들의 부질없는 불장난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날 밤 박진석은 고성희와 식탁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둘의 사이에는 따뜻한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이 오갔습니다. 박진석과 고성희는 부부라기보다 오래 함께 굴려온 한 판의 파트너 같았거든요. 서로를 위로하지 않아도 다음 수가 보이는 사람들. 고성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는데요. 낮춘 목소리엔 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낮게 말하거든요. 들키지 않으려고. 여보, 소문은 퍼졌어요. 끝난 걸로요. 다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박진석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화낼 때보다 차분할 때가 더 무섭거든요. 그리고 박진석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사람들이 믿는 결말로 충분해. 이제 그 결말을 계속 굴리면 된다. 고성희가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인데도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판이 정리될 수 있다는 안도의 웃음이었어요. 고성희는 박성재와 이수빈이 붙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둘이 붙는 순간 고성희가 쥐고 있는 통제선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요. 고성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재가 회사 떠난다는 말은요? 아직도 그대로죠?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정리해야지. 어떻게요? 박진석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기대를 끊는다. 사람을 끊는다. 시간을 끊는다. 성재가 기대는 것부터 다 끊어. 고성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진석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확인했을 겁니다. 박진석은 사랑을 막지 않습니다. 사랑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박진석은 사랑을 더 잔인하게 다룹니다. 사랑이 자라지 못할 환경을 만들 뿐입니다. 사람이 숨쉬기 힘든 공기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봐라, 내가 포기했잖아.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진석과 고성희는 자연스럽게 협력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는 부부가 아니라 집안의 번영을 함께하려는 동업자처럼 움직였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의 헤어짐은 진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트릭이었습니다. 둘은 모두를 속였고 그 속임수는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수빈은 그날 밤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꺼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고 단정한 옷을 꺼내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수빈이 떨린 건 며느리 자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수빈은 알고 있었거든요. 저 집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도전장이 된다는 걸요. 이수빈은 휴대폰을 쥐고 있다가 박성재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평소라면 자존심 때문에 먼저 못했을 텐데요. 이상하게도 요즘 이수빈은 자존심보다 더 큰 게 생겼습니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요. 오빠, 지금 괜찮아요? 박성재의 답은 빨랐습니다. 괜찮아야 하는데 괜찮지 않다. 그 한 줄에 이수빈의 목이 막혔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요. 달콤한 말보다 이런 말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말은 약함이 아니라 믿음이거든요. 이수빈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둘만 아는 말로 답했습니다. 불멍 생각나요? 그건 둘이 캠핑에서 나눴던 웃기고 엉뚱하고 예측 불가능했던 기억의 암호 같은 말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때 좋았지라고 말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 기억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박성재가 답했습니다. 비멍도. 이수빈은 그 대답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물이 올라왔는데요. 이수빈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약해 보일까봐가 아니라 울면 마음이 더 커져서 지금 버티기 힘들어질까봐요. 둘은 그날 밤 지은호의 도움으로 아주 짧게 만났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마감 시간을 바꿨고 일부러 손님이 빠지는 틈을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누굴 돕는 걸 티내지 않습니다. 티내는 순간 그 도움은 표적이 되니까요. 지은호가 둘을 보자마자 묻습니다. 단도직입이었습니다. 진짜 헤어진 거 아니죠? 이수빈이 숨을 삼켰고 박성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는 한숨을 아주 짧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더 위험해요. 이수빈이 묻습니다. 왜요? 지은호가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그 담담함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끝난 걸로 믿으면 어른들은 안심해요. 근데 안심하는 순간 더 크게 조여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편하게 통제하거든요. 박성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사랑만으로 버티지 말고 전략으로 버텨요. 선배는 선배 자리에서 실력으로 서 있고 수빈 씨는 수빈 씨 자리에서 자기 발로 서 있어야 해요. 둘이 같이 흔들리면 누가 먼저 구해줄 틈도 없어요. 이수빈은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은호가 말하는 현실은 늘 정확했습니다. 지은호는 감정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타입이 아니라 감정을 살려두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수빈이 박성재를 봤습니다. 오빠, 우리 계속 이렇게 숨을까요? 박성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수빈은 마음이 덜 무서워졌습니다. 박성재가 처음으로 도망이 아니라 준비를 말했거든요. 이수빈은 박성재 손을 아주 짧게 잡았습니다. 오래 잡지 않았습니다. 오래 잡으면 서로가 서로를 더 놓기 힘들까 봐요. 이수빈이 낮게 말했습니다. 헤어진 척은 트릭이에요. 근데 트릭만으로 끝까지 가긴 힘들어요. 오빠.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나 진짜로 독립할 거야. 말로만 하는 거 말고. 그 말이 나오자 지은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를 좋아하는 감정선이 있었다 해도 지금은 그 감정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은호는 누가 누구를 사랑하든 사람이 무너지는 걸 막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은호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제가 도울게요. 들키지 않게. 박성재가 놀랐습니다. 은호 씨가 왜요? 지은호가 대답했습니다. 수빈 씨가 도망 안 가게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선배도 늦지 않게 하고 싶어서요. 그 말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늦지 말라는 경고였고 이번엔 살아남아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진석은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박진석의 호출은 늘 간단합니다. 간단한데요. 간단해서 더 도망칠 수 없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를 보자마자 감정 대신 확인부터 던졌습니다.
넥스트랩스 대표로 살겠다. 아직도 그 말 유효하냐?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좋아.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누리던 것들을 끊어준다.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박진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주변이 편했던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리해줬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버텨라. 진짜 독립이면. 박성재는 그 말이 뼈를 때리는 걸 느꼈습니다. 박진석은 자식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자식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통제합니다. 박성재가 반발할 틈도 주지 않고 박진석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조건 하나.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박진석은 아주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에 흔들림 만들지 마라. 특히 쓸데없는 감정. 박성재는 그게 이수빈을 향한 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사람을 찌릅니다. 박성재는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박진석이 아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이었는데요. 그 웃음은 갈 때까지 가보자 같은 의지였습니다. 판단. 내가 지금까지 판단을 잘했나? 박성재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박성재의 약점은 늘 그거였습니다. 상대가 강하게 밀면 한 박자 늦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수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트릭만으로 끝까지 가긴 힘들어요. 박성재가 이번엔 늦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낮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원하는 건 집안의 발전이죠. 저도 발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 방식으로요. 박진석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방식은 내가 허용할 때만 가능하다. 박성재는 그 말을 품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겁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분노는 박성재에게 드문 감정이었는데요. 드물어서 더 위험했습니다. 드문 감정은 사람을 바꾸거든요. 고성희는 그날부터 이수빈을 더 집요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직접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우연이라는 얼굴로 사람을 흔듭니다. 이수빈에게 연결되던 작은 기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내부 사정이라는 말이 반복됐고 연락은 늦어졌고 약속은 자꾸 미뤄졌습니다. 이수빈은 처음엔 자기 탓을 했습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너무 튀었나? 그런데요, 이수빈은 머리가 빠른 사람입니다. 3번 반복되면 알아챕니다. 누군가가 공기를 바꾸고 있다. 이수빈은 밤에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요즘 뭔가 끊기는 느낌이에요. 박성재가 바로 묻습니다. 누가 그래? 이수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알아요. 이건 내 실수가 아니에요. 박성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진석이 박성재를 조이고 고성희가 이수빈을 조이고 있습니다. 둘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박성재는 처음으로 진짜 무서워졌습니다. 이 집에서는 사랑이 약점이 됩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기 쉽다고 판단당하거든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우리 진짜 싸워야 할 것 같아. 이수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싸움이라기보다 생존이죠.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생존해서 결국 이길 거야. 이수빈은 그 말이 좋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박성재가 결단을 말하는 건 좋은데요. 결단은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진석은 시간을 주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수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헤어진 척 더 잘해야 돼요. 들키면 끝이에요. 우리 둘 다.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근데 약속해. 나 혼자 버티게 하지 마. 이수빈이 대답했습니다. 안 해요. 우리 끝까지 가기로 했잖아요. 둘은 그날 이후 더 바빠졌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면요, 로맨틱한 시간보다 현실적인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둘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알게 되면요, 그게 멀어지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보완해주고 싶은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박영나와 이지환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영나는 큰 파장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지환은 영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둘은 자기들 문제로 판을 흔들면 엄마 고성이가 그 틈을 이용해 더 큰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영나가 이지환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괜찮을까요? 이지환은 말수가 적지만 이런 순간엔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괜찮게 만들면 돼. 영나는 영나거 지키고 나는 영나 옆에 있을게. 영나는 그 말에 눈이 뜨거워졌는데요. 울지 않았습니다. 요즘 영나는 울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울면 더 강해지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은 강해지는 울음조차도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상철은 박진석을 만난 뒤 돌아서며 속으로 혼자 무너졌습니다. 이상철은 박진석에게 수빈이 아깝다고 말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박진석에게 닿을 리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속으로 후회했습니다. 나도 저런 식으로 살았지. 집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결국 사람을 놓쳤지. 이상철은 그 후회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후회가 오래 쌓이면요.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움직이게 됩니다. 이상철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 어딘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와 이수빈은 다시 만납니다. 오래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만나면 서로가 더 못 놓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이수빈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힘들죠? 박성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든데요. 이상하게 확신이 생겨. 무슨 확신이요? 박성재가 이수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 너 없으면 안 되겠다. 이수빈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수빈은 계산이 빠르고 욕망도 빠른 사람인데요. 그런 이수빈을 무너뜨리는 건 늘 이런 말입니다. 단순하고 솔직한 말. 이수빈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근데 오빠 우리 사랑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이번엔 늦지 않을게. 내가 진짜로 버틸게. 이수빈은 그 말이 믿고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믿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죠. 이 집은 늘 그래왔으니까요. 바로 그때 박성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짧은 호출이었고 내용은 더 짧았습니다. 내일 오전 회장님과 사모님 함께. 박성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의미하는 걸 알아서요. 박진석과 고성이가 완전히 한 팀으로 공개적으로 박성재를 꺾겠다는 뜻입니다. 박성재가 이수빈을 받고 이수빈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수빈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일이네요. 박성재가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이번엔 내가 안 늦을게. 이수빈은 그 말이 마지막 구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내일은 박성재가 말로 버티는 날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살아남는 날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박진석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식의 사랑을 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식의 사랑을 이용해 자식을 통제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걸 고성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내일 박성재를 꺾는 동시에 이수빈까지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아주 위험한 편을 들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지은호는 한 번 편을 들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거든요.